네, 오전장 라스트 찬스로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유한타증권 청담지점의 류민수 부장 그리고 교보증권 영업부의 윤여민 팀장,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시장이 지금 낙폭을 너무나 큰 폭으로 키우고 있잖아요. 양대 시장 모두 줄줄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이 시각 현재 1.25%, 코스닥은 2.4% 정도, 지금까지도 바닥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뭐 지금 뭐 글로벌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약세 흐름이고 조정을 네. 계속적으로 주고 있고, 특히나 미국의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2008년 이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 이상의 어떤 이런 하락들이 계속 갔을 때 약세장으로 진입하는 게 아니냐라는 기술적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어떤 우려들이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역시 그런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미국이 금요일 날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 주는 역시 이제 FOMC가 이제 25, 26 열리고 LG엔솔이 상장이 되고 이러면서 좀 저는 좀 단기적인 어떤 분기점이 전환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조금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조금 지금 고통스럽고 힘든 구간이지만 이번 주 중반 정도 이후에는 단기 저점이 좀 나올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그 단기 저점이 여러분들 과도하게 예를 들면 이제 저점이 끝나고 이제 추세적인 어떤 상승이 나오겠구나라는 어떤 대응보다는 네. 일단 반등이 나온다면 일정 부분 비중을 또 한번 줄이는 어떤 그런 기회로 일단 한번 삼으시는 게 좋고, 너무나 크게 많이 하락한 종목들이 있다면 일단 좀 1분기를 지나면서 좀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일단은 요번에 반등이 만약에 그 변곡점을 상황으로 나온다면 주식을 조금 비중을 줄이고 향후에 한번 1분기를 지나가면서 한번 여러분들 지켜보시는 이런 전략을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반등 시에 비중을 축소해 보자라는 보수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윤여민 팀장께서는 지금의 시장 하락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예, 오늘 거의 30분 만에 네, 코스닥 같은 그러니까요. 경우는 거의 2% 이상의 좀 급락이 나왔는데, 사실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신용 물량이 좀 그럴까요? 나온 게 네. 좀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들면서 코스닥이 좀 더 코스피보다는 좀 낙폭을 키우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시장에서 보게 된다면 지금 거래소랑, 그러니까 코스피랑 코스닥 같은 경우 기관은 지금 매수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약간 저가에 대한 매수세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설날 이제 전주지 않습니까? 네, 설날 그렇죠. 전주다 보니까 참 이게 연휴 전에는 뭐 거래량도 많이 없을 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뭔가 좀 생각지도 못했던 좀 이슈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대한 어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게 아닌가 좀 싶은데, 일단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같은 경우는 LG에너지 솔루션 지금 이제 상장을 앞두고 네. 또 수급의 블랙홀에 대한 어떤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유통 물량이 워낙 적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보면 코스피 또 대형주들에게 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예상도 있는 상태고, 또 미국 같은 경우 또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FOMC의 어떤 그런 좀 어떤 가이던스가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죠. 뭐 금리를 뭐 8번까지 올리겠다라는 뭐 그런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이제 FOMC에 관련돼서 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오히려 다른 한편에서는 크게 또 우려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다 시장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늘도 그렇고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계속 지금 반영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바텀에 대한 부분 지금 확인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점까지 오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코스피 지금 현재 또 2,800을 좀 깨고 내려가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920을 좀 확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 좀 이벤트를 다 확인을 하고 나서 좀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냥 그 MTS보다는 그냥 TV 앞에 계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좀 매매를 좀 안 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사실 나스닥이라든지 S&P 5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0.7%, 0.5% 비교적 큰 폭으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하지만 미국의 하락의 여파를 우리나라 또 직격탄으로 받으면서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 중심의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주요 이평선들 모두 깨고 내려가고 지금
전저점까지 깨고 있어서 걱정이기는 한데요. 이러한 부분들 저희와 함께 좀 머리를 맞대고 슬기롭게 대처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 가지 악재가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도 지금 표면으로 불거지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글로벌 증시에 더 큰 타격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죠. 앞서서도 저희가 개장을 하기 전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의 국무부가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들에게 또 철수 명령, 직원 가족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지금 현황이 어떤지 궁금한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특별히 알아보겠습니다. 패러다임 랩스의 김병희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황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미국 국무부가 23일 오전에 우크라이나 미 대사관 직원들을 철수시키기 시작했다는 CNN 보도가 나왔고, 미 국무부가 이날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 소속 직원들과 가족들을 철수하기로 하고, 그 외 우크라이나의 미국 정부 소속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출국을 하라고 했다는 보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전쟁이 임박한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국제 유가는 연일 상승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는 방산주는 시장 약세에서도 강보합권을 지금 유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퍼섹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테마와 연결되어 있어 최근에 상승폭이 좀 컸기 때문에 현재 매수보다는 조정을 거치고 나서 접근해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국제유가의 상승과 더불어 관련주로 분리되고 있는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흥부석유 같은 종목들은 현재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연일 국제유가의 상승세를 전망하고 있고, 국제적 이슈나 인플레이션 이슈가 지속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가의 상승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며, 관련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시가총액 큰 종목 중에 아직 반응하지 않고 있는 SOE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에 대해서 도움 말씀을 주시면서 이로 인해서 국제유가의 상승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JP모건은 국제유가 또 150달러대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 관련된 종목들 오늘 또 긍정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들 그리고 혹시라도 이러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시장 전반적으로 또 악재가 되진 않을지 걱정인데 어떻습니까? 악재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미국하고 러시아가 협상을 하고 있고 뭐 네. 유럽에서도 따로 어떤 창구를 만들어서 러시아하고 협상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뾰족한 해결책은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떤 답보 상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증시에서 안 좋아하는 게 이제 불확실성이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국제적인 리스크. 우리나라는 또 이걸 기회로 북한은 역시 이걸 기회로 압박을 또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다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런 어떤 아랍이라든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자극하고 있거든, 더 압박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또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그 방향성에 대해서 더 가속화하고 더 심층적으로 더 우려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는 우려를 계속적으로 시장에서는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어떤 이런 시장에 더 압박 요인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전쟁은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저렇게 철수를 한다는 건 사실 전쟁에 임박했다는 것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은 좀 불안한 상황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쟁 관련주의 일정 부분의 테마로 움직이는 것들은 저는 매매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유가나 이런 부분 사실 뭐 150달러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만약에 이런 것들이 가중이 된다면 150달러 아니라도 100달러에 있다는 오버슈팅 구간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 그때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은 갖고 있는 원유나 이런 원자재 관련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한번 가지고 계시고 그 상황에서 한번 수익 실현하시는 그런 전략을 한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또 방위산업체 업체들도 좀 기본적으로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방위산업체 업체는 또 만약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위산업체 업체는 그렇게 한번 보시면서
한번 대응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따가 시간이 된다면 방산주에 대해서도 예. 구체적으로 도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지정 확정 리스크가 여기저기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에서 또 ICBM 발사가 임박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제기가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대만과의 갈등도 고조가 되면서 지금 미국의 항공모함 2척, 뭐 상륙함 3척이 서태평양에 또 집결을 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으로 인해서 정말 이 부분이 너무나 큰 갈등으로 또 비화가 된다면은 우크라이나가 세계 5위의 밀 수출국이기 때문에 식량 난도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식료품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오르고 있는 있어요. 모습, 오르고 있죠. 그런 부분도 하나의 좀 특징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참 이게 타이밍이 참 그런 게 안 좋을 그러니까요. 때마다 이런 좀 어디서 악재들이 이렇게 몰려오는지 네. 특히 이제 미국과 관련된 어떤 뭐 러시아 쪽도 그렇고 이런 군사적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은 이제 좀 증시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외부 악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북한 관련된 리스크는 사실 올 초부터 좀 많이 좀 불거졌던 얘기들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동해상으로 한 4번 정도 지금 발사체를 좀 발사한 걸로 알고 올해 있는데 들어서만. 네. 결국 이제 북한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존재감을 좀 드러내려는 좀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결국 시장에서는 계속 이제 악재로 이제 계속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사실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예상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충분히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1월 효과, 뭐 크리스마스 산타랠리 이런 부분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지만 결국은 하나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좀 들여다 보니까 결국은 저는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이런 악재들은 대부분 좀 반영을 하고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이제 그 글로벌 특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포워드 PER이 사실 작년에 지금 20배가 넘었는데 지금 한 17배까지 좀 내려왔던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뭐 10배 정도까지 지금 내려오면서 사실 우리가 계속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돼서 네.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충분히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더 이제 반영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더 싸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에 왔다라고 좀 생각이 들겠지만 오히려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계좌가 상당히 좀 힘들 것으로 예상이 들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제 지금 거의 이제 바텀에 대한 부분을 좀 거의 확인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모든 이런 악재들이 좀 이번 주에 좀 반영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반등의 여지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관련돼서 나오는 어떤 그런 테마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테마성 이슈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냥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 오히려 짧게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트레이딩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전반적인 주식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짧은 단타 트레이딩을 하시는 네.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테마성 움직임 상당히 좋다라고 좋은 재료를 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좀 중장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냥 오늘은 좀 움직이지 않고 시장을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오늘 또 음식료와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세계에 손꼽히는 뭐 5대 밀 수출국이다라는 말씀을 앞서 드리기도 했는데 이것과는 별개로 보더라도 원재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됐고 그리고 이 부분이 실적으로 반영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들 요즘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또 오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농심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지금도 매수 관점에서 접근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오늘 좀 윗골이 달고 나왔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하고 1분기 상황에서는 조금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고 멀티플을 갖고 있는 성장주들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 쪽에 있는 이런 어떤 음식료 관련주, 특히나 내수주 이런 어떤 스타일상으로도 가능한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인플레이션이나 원재료 가격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유리한 업종이 이런 업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3분기에 네. 가격 인상이 됐던 부분이 4분기부터 판매 가격에
대한 부분에서 수익성 개선이 지금 가증화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역시 K 콘텐츠, K 드라마에 이어서 K 푸드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지금 글로벌적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북미 수출 부분, 북미 쪽에서도 지금 매출이 계속적으로 신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뭐 농심이라든지 아니면 러시아 쪽에 지금 매출이 향상되고 있는 뭐 오리올이라든지 신흥 국가들,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의 하고 있는 오리올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되면 지금 일단은 도피처가 됐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근데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상당히 중장기적, 아주 장기적으로는 저는 뭐 그렇게 선호하진 않지만 네. 일단은 1분기 상에서는 어떤 도피처가 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어떤 접근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그래도 또 이들 종목들 거래량이 아주 크게 또 실리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약간 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음식료 가운데서 유망하게 보고 계신 종목이 어떤 게 있나요? 예, 음식료 최근에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네. 있는 게 좀 농심이 상당히 좀 뜨겁게 좀 오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러니까 음식료 관련된 쪽에서 봤을 때 사실 이제 실적과 관련된 부분을 좀 아무래도 어닝 시즌이니까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판가 인상에 대한 효과가 좀 본격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음식료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국내 물가에 좀 상당히 직접적인 영향을 좀 끼치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좀 올리는 부분에 판가를 올리는 부분에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은 원재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음식료도 지금 어떻게 보면 가격을 좀 전가하는 좀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을 것 같고 농심 같은 경우도 이제 4분기 실적을 좀 보게 된다면 연결 매출액 같은 경우 한 6,700억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 한 306억 정도 좀 예상이 되면서 결국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17% 이상 좀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제 라면이라든지 어떤 이런 음식료 같은 게 사실은 이제 해외에서도 상당히 잘 팔린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그 북미 법인이라든지 중국 법인의 매출액 같은 경우도 지금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작년 4분기뿐만 아니라 올해도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어떤 성장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실적과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는 충분히 그 어떻게 보면 농심 같은 경우는 음식료 쪽에서 봤을 때는 좀 어떻게 보면 탑픽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많이 싸다는 거죠. 네. 지금에서 봤을 때 저평가 매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 음식료 쪽에서는 농심을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심을 유망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고 그리고 박소영 캐스터 특징적인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음식료주와 함께 주류 관련주들도 함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롯데칠성이 3% 가까이 상승폭을 키우고 있고 하이트진로도 1%의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류 관련주들은 좀 코로나 리스크가 아직 상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망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매수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특히나 하이트 진로를 보면 저는 이제 하이트 진로를 좀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인데 기술적으로 지금 계속 이제 거의 사중바닥을 지금 형성하는 상황이고 결국 이제 유럽이나 영국이나 뭐 미국을 볼 때 이제 오미크론 확진자가 지금 정점을 찍었다는 얘기가 대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대략 이제 설 명절 이후에 지금 이제 설 명절 전에는 이번 주에 아마 그래서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가 좀 움직이는데 10,000명 정도가 올라가고 설 명절 이후에 제가 볼 때는 10,000명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중순 정도에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도 오미크론의 어떤 정점을 찍지 않을까 2월 중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또 한 번 어떤 위드 코로나에 대한 정부에 대한 고민들이 어떤 대책이나 고민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중에 저는 제가 제일 괜찮게 보는 종목은 하이트 진로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하이트 진로는 이번 주에 어떤 뭐 오미크론 확진자가 10,000명이 돌파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장중에 마이너스 흐름이 보인다면 그때 매수 타임을 한번 보시고 분할로 대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설 명절 이후에 또 한 번에 10,000명 이상이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또 한 번 또 주가 움직임이 조금 조정 움직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2, 3차 매수 한번 하시면 제가 볼 때 1분기 이후에는 조금 좋아 보이지 주가에 대한 어떤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이트 진로 여러분들 중심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언급을 해주셨듯이 최근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확산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우세종이 됐다라는 소식인데 이에 따라서 진단키트와 관련된 종목들 오늘 뭐 휴마시스도 7% 상당히 좋고 시젠도 상당히 좋습니다. 다시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특히나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매수를 해도 좋을까요? 저는 이제 진단키트에 관련된 종목을 사실은 상당히 좀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봤을 때 좀
실적이 잘 나오는 실적주로 좀 잘 보고 나오고 있죠. 네. 있는데 문제는 좀 주가의 변동성이 너무 이제 크다는 좀 이슈에 너무 많이 반응을 한다는 게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는 좀 영업이익이 많이 나고 현금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좀 M&A를 하려는 모습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너무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진단키트로만 너무 이제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어떤 좀 관심을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진단키트도 좀 여러 개 좀 종류가 다양하게 좀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뭐 시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팬데믹 관련된 대응뿐만 아니라 뭐 시약 개발 자동화 프로세스를 통해서 분자 진단 플랫폼화를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뭐 진단 키트는 말 그대로 그냥 코로나19 진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즌 같은 경우 이제 플랫폼화를 한다는 모습을 봤을 때 사실 이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좀 집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어떤 저평가 매력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분기 연결 영업이익 같은 경우 2천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사실은 좀 감소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위드 코로나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백신과 관련된 과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진단 키트도 같이 따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좀 그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좀 수혜주로서도 어떻게 보면 진단 키트도 같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학교, 직장, 공항부터 공공시설의 상시 좀 검사 수요를 좀 동반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분명히 수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좀 제가 볼 때는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주가가 너무 변동성이 좀 심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좀 반등시마다 좀 리스크 관리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으로 좀 조금씩 움직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이 또 진단 키트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뭐 진단 키트 4분기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뭐 2, 3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건 또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이래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어떤 캐시플로우 역할은 할 수 있어도 캐시카우 역할은 할 수 있어도 이 과연 이제 이후에 이제 예를 들면 엔데믹 상황 갔을 때 꾸준한 어떤 매출이나 이런 부분 나올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거든요. 이 기업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기업들이 지금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현금에 대한 부분을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에 대한 어떤 M&A라든지 어떤 거 R&D라든지 또 다른 어떤 거 모멘텀을 찾기 전에는 중장기 투자는 저는 뭐 유효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트 진로 말씀할 때 그런 어떤 다른 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주 중반 정도에 오미크론 환자가 10,000명 이상 되면 한 번에 어떤 슈팅이 나올 것 같고, 그다음 설 명절 이후에 또 한 명 또 10,000명 이상의 뭐 얼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전문가 아니지만 뭐 15,000이나 이런 데 또 한 번에 어떤 슈팅기가 났대 그때 적절하게 한번 일단은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오늘 뭐 또 좀 오른 이유는 그런 어떤 제 국내적인 부분도 있지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진단키트와 마스크 무상 공급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맞물려서 오늘 조금 시장 대비 좀 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게 뭐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구간이 온다면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향후에 예를 들면 휴마시스라는 시젠이나 SD바이오스 이런 기업들이 향후에 어떤 성장 모멘텀을 어떻게 회사가 비전을 보여줄 것이냐 요걸 한번 보시면서 대응을 매수를 한다든가 뭐 그 기업을 살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진단 키트와 관련된 종목들 반등 시에 매도 전략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종목들 알아볼까요? 박소영 캐스터. 네, 오늘 코스닥 게임주들은 급락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코스피 내에서 NC소프트가 1%대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전분기 대비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 지지선도 55만 원대를 지키고 있는데요. 아직 그래도 좀 투심은 별로인 걸까요? 일단은 말씀하신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좀 기관 투신의 좀 매수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일단 작년도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해서 대폭적으로 좀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한 7,500억 정도, 그다음 영업이익은 한 1,700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뭐 인건비라든지 마케팅비 등이 어느 정도 좀 그 시장 전망치보다는 하회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제가 볼 때 컨센서스보다는 좀 상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올해 1분기죠. 지금 쇼케이스를 통해서 지금 신작 라인업을 좀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HS소프트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플레이 투 원 시장에 아직은 좀 진출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쇼케이스를 통해서 어떤 신작에서 플레이 투 원에 대한 부분이 좀 조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플레이 투 원 모델 적용 구체화 단계로 좀 들어간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일단 뭐 게임 같은 경우는 올해 일단 NFT나 이런 쪽에 좀 접목이 되지 않는 게임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다 모든 게임이 NFT와 관련된 어떤 좀 기술이 접목된 서비스가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올해는 좀 NFT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게임주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좀 내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이슈와 좀 별개로 좀 많이 좀 내렸던 부분이 있는데, 일단 거의 바닥에 대한 부분을 좀 거의 단기적인 바닥을 거의 접근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좀 추가적인 좀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NC소프트 오늘 게임주 내에서 거의 뭐 유일무이하게 소폭이나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다른 게임주들 그리고 뭐 요즘에 게임주가 워낙에 메타버스와 연관돼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들 오늘 또 일제히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또 이들 종목이 갑자기 급등을 했었어요. 그 이후에 오늘은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추세는 지금 우하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종목은 어떻게 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까요? 그 지난주에는 이제 두 가지에 대한 어떤 반등의 트리거들이 네.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 뭐 다시 이제 좀 내려오긴 했지만요. 역시 정부가 이제 신산업 육성을 위한 첫 번째 정책에 대한 지원으로 메타버스 쪽에 한 5천억 이상에 대한 어떤 정부 지원에 대한 발표를 했고, 또 하나는 MS의 뭐 블리자드 인수, 이뭐 단순한 게임 회사 인수로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거기도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겁니다. 어떤 게임이라든지 메타버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 때문에 메타버스에 관련된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는 일단은 좋게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선거가 끝나고 어느 정부가 들어오는 결이 좀 다를 수 있지만은 정부의 지원 축소나 뭐 확장에 대한 부분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볼 땐 궁극적으로는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메타버스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크게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진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그 멀티플에 있었던 성장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할인을 받아왔던 주가들이 지금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이 조정을 좀 견뎌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한 1분기 정도가 지난 다음부터는 뭐 성장주에 다시 한번 어떤 좋은 흐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섣불리 좀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번 주에 만약 변곡점이 나온다면 거기서부터는 어느 정도 지지를 받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지지 여부를 흐름을 보신 다음에 신규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지선을 좀 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부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또 잘 가고 있습니다. 유망 리포트가 나온 종목들이 될 텐데, 일단 GST 같은 경우에는 칠러 쪽에 성장성이 주목된다라는 리포트고요. 오늘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심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매수 관점에서 강력한 매수 신호가 나오고 있다. 또 1,000억 원 투자와 관련해서 많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GST부터 알아볼까요? 예, 일단 GST가 이제 스크러버, 칠러 관련된 이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런 반도체, 디스플레이에도 결국은 좀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좀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 사실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좀 선방을 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올해 더 이제 구조적 성장이 좀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스크러버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 향이 좀 상당히 늘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칠러 같은 경우도 지금 추가적으로 대만 쪽에서 지금 이제 신규로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작년 4분기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올해 연간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 한 3,500억 정도, 지금 전년 대비해서 한 19%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 603억 정도를 기록하면서 지금 전년 대비 거의 한 24% 이상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좀 친환경 관련된 이슈가 결국 이런 칠러라든지 스크러버 시장에서 분명히 다시 한번 좀 관심을 받을 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된 수혜주로 GST 한번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 일단은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급락이 오히려 지금 밸류에이션을 좀 더 싸게 만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분명히 좀 관심을 갖는 건 좀 좋은 어떤 자리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심택도 좀 알아보도록 하죠. 사실 고점에서 그다지 큰 조정을 받지는 않았어요. 최근에 고점에서 상당히 견조하게 힘을 모아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종목인데 오늘 또 4% 오름세를 어려운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천억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 나오고 있고 사실 4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잖아요. 지금도 접근 가능할까요? 저는 쉼택은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이제 오늘 이제 종가를 좀 보고 싶습니다. 종가를 이제 예를 들면은 오늘 가격 그 아침에 시작했던 가격 43,700원 이상에서 끝나면 오늘 매수해도 될 것 같고요. 그 위에서 끝나면 오늘 이번 주에 뭐 장중 중간에 눌림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한번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매수 의견입니다. 쉼택은 매수 의견이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천억 투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반도체 기판 쪽 이제 메모리 기판 쪽에 대한 쇼티지가 계속적으로 오고 어느 애널리스트 부분은 2025년까지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회사들은 증설에 대한 욕심들이 날 겁니다. 그러면 이 증설은 그냥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에 대한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장성을 보고 증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천억에 대한 증설 부분, 그 다음에 이쪽에 FCSP라고 하는 이쪽 SIP, 그러니까 통신모듈 쪽이 많은데 이 심택이 이쪽에 또 강자거든요. 또 하나는 더 보셔야 될 게 FCBGA라고 또 증설을 또 했던 대덕전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택과 대덕전자 기판 쪽에 물론 이제 큰 업체 LG이노텍이라든 삼성전기도 있지만 이 심택과 대덕전자는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좀 보시면서 이번 주에 조정이 온다면 여러분들 조정에는 충분히 매수하셔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올해 좋은 농사를 하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심택과 대덕전자 조정시 매수 전략 주셨습니다. 오전장 라스트 찬스 여기까지고요. 유망 종목 제시를 해드립니다. 박소영 캐스터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공략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 만나보시죠. 바이브 컴퍼니 가지고 오셨습니다. 일단 어떤 기업인가요? 예, 일단 지금 AI 관련된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빅데이터를 좀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솔루션을 좀 제공하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공공 부분에서 AI를 좀 이용해서 문제 해결 솔루션을 좀 판매를 하면서 외형을 좀 키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AI 솔버가 사실은 매출이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외형적인 성장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AI 솔버랑 지금 AI 어시스턴트가 지금 작년에 매출을 좀 이끌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AI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지금 56억을 좀 기록을 하면서 2020년 매출을 이미 좀 크게 상회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AI 같은 경우는 산업 전반에 지금 쓰이는 이제 어떤 기술로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전방향적으로 지금 이제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외형 성장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좀 이제 미래의 성장 동력이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핀테크라든지 디지털 트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죄송합니다. 테크핀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 퀀밋을 좀 통해서 로보 어드바이저라든지 데이터 분석 플랫폼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이제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테크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미래의 어떤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뭐 구독 서비스라든지 뭐 핀테크 관련된 쪽에서 신사업을 좀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AI 쪽에서 수익성이 좀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사 동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미래적인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종목 갖고 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브 컴퍼니 유망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공략주 만나보시죠. 삼성 SDI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번 주 IPO 초대여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목요일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배터리 셀 2사죠. 삼성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은 좋지 않은데 삼성 SDI에 대해서 지금 현대차증권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100만 원까지 내고 있거든요. 현재 주가의 수준이 67만 원인데 그만큼 근거가 또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을 유망하게 볼 수 있을까요?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네. 님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했고요. 뭐 삼성 SDI 너무나 잘 아시는 기업이기 네. 때문에
일단은 지금의 이제 상황에서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장시작에 이제 추천주를 생각할 때 어쨌든 일정이 있는 일정과 관계된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 게 피킹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지금 LG 엔솔이 참 그 청약을 하거나 이렇게 하신 분들은 뭐 자금 배정 받으시면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겠지만 사실 LG 엔솔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수급이 꼬였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LG 엔솔이 시가총액이 일시적으로 제가 볼 때 SK 하이닉스 넘었을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근데 뭐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나머지 배터리 셀 업체에 대한 주가 매력에 대한 부분이 재부각이 될 거는 저는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LG 엔솔이 분명 여러 가지로 배터리 쪽 셀 업체에서는 분명 우위에 있지만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 예를 들면은 뭐 ESS라든지 테슬라가 차기 배터리를 하고 있는 점찍고 있는 원통형 배터리 이쪽에서는 기술력 상당히 뛰어난 회사가 삼성 SDI거든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또 미국에 대한 진출, 스텔란티스와의 진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매출이나 이런 걸 때 배터리 쪽만 봐서도 LG 엔솔의 매출액 75%, 영업이익은 90%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LG 엔솔이 주가가 만약에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배터리 나머지 셀 업체들도 역시 동반 상승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100만 원 이렇게보다는 일단 단기적으로 저는 한 75만 원 정도 일단 보고 있으니까 한번 오게 되면 일단 매도를 하시고 다시 한번 추이를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너무 좀 단기로 본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상황은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것도 어떤 식으로든 이런 식의 대응도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삼성 SDI 그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연타증권 청담지점의 류민수 부장, 교보증권 영업부의 윤여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